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? 네, 얼마 전에 이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네.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 뉴스로 전해드렸죠. 예. 당시에 이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던 사람이 이 상어를 발견하고 촬영했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. 마치 뭐 영화에서처럼 이 상어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 네, 이렇게 섬뜩하더라고요. 말씀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저는 물에서 상어 지느러미만 봐도 기절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네. 우선 이 그때 공개됐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이구. 지금 저게 상어 지느러미죠? 그렇죠. 네,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. 대단하신 것 같아요, 찍으신 분도. 지금 이게 서핑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니 안 무서우신가? 어떻게 저렇게? 그렇죠. 정말 가까이 있네요, 상어가. 네. 거의 해변가인데요. 이 당시에 이 영상을 찍은 서퍼가 이 돌고래인지 상어인지 잘 모르겠다 해서 네.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. 아유, 확인하면 좀 어쩌나요. 위험해 보이긴 네. 하는데요. 네. 우선 이 신고를 위해서 증거 영상을 이렇게 찍은 뒤에 상어인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나와서 이 상황실에 알렸다고 합니다. 네. 일단 뭐 인명 피해가 없어서는 정말 천만다행인데 네. 근데 이 상어가 어떤 종류의 상어인가요? 뭐 현재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영상으로만 봐서는 사실상 이 정확한 구별이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인데요. 일단 모양을 봤을 때는 홍상어류로 추정이 됩니다. 예. 이 상어종이 모두 한 500여 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00여 종이 홍상어류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앞뒤가 뾰족한 이 원통 모양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상어가 이 홍상어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예. 특히 영상 속의 상어를 보시면 이 등지느러미 모양이 홍상어류 중에서도 무태상어종에 가깝다 네.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예. 이 무태상어는 보통 몸 길이가 한 3m까지 자라고요. 네. 수심 한 100m 안팎의 연안에 아주 바닷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럼 이번에 발견된 상어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? 지금 언뜻 봐서는 이 영상 속 상어가 한 1m 조금 넘는 크기, 뭐 추정치로는 한 1m 50에서 60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고, 이 크기를 보고 다른 전문가들이 만일 이 상어가 무태상어라면 이 성체가 아니라 어린 개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.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. 거기다가 이 무태상어의 경우는 보통 연안에 있는 방어 같은 어류를 먹고 사는데요. 네. 보통 그래서 이 방어철인 가을부터 겨울에 주로 제주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상어가 무태상어가 아니라 뭐 청세리 상어라던가 악상어 이런 다른 상어가 아닐까. 그런 상어 같은 경우는 한 1m 안팎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군요. 그런 상어의 성체가 아닐까 이런 어.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네, 문제는 이게 공격성이 얼마나 되느냐일 걸 텐데 네. 이제 종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. 네, 그렇죠. 우선 뭐 무태상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이 공격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거기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청세리 상어나 악상어 같은 경우는 덩치는 작지만 공격성은 그래도 좀 더 높은 편인데요. 네. 아무리 공격성이 낮다고 해도 상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자극을 하면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. 예. 실제로 이 해외에서는 공격성이 낮다고 하는 이 무태상어의 경우도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이 공격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공격성이 낮다고 해도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어요. 네, 그렇죠. 또 이렇게 뭐 수면 가까이서 헤엄치는 상어들의 경우는 방패 비늘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. 피부가 까슬까슬한 비늘로 덮여 있다는 건데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는 이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피가 난다거나 하면 상어가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. 네. 그런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게 상어가 발견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. 네. 지난해만 봐도 뭐 서해 쪽, 동해 쪽에서도 뭐 발견됐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 네.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이 지난해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길이가 4m에 달하는 이 백상아리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이후에 2달 만에 또 경북 경주시 앞바다에서 이 백상아리 한 마리가 또 발견된 적이 있어요. 네. 예. 이 백상아리는 우리가 제일 어. 잘 아는 어. 상어 종이잖아요. 예. 엄청 크네요. 네, 실제로 당시 잡혔던 상어인데 이 영화 조스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식인상어입니다. 네. 워낙에 이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이고 이 어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우리나라 연안에 한 40여 종의 상어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네. 앞서 언급한 무태상어도 원래는 이 흔히 발견되는 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. 네. 문제는 이제 이런 상어로 인해서 뭐
단순히 오. 그냥 상어가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모두 6건이 있었습니다. 아, 이 가운데 이 관광객이 공격을 당한 경우는 한 건인데요. 네. 1959년에 대천 아. 해수욕장에서 이 관광객이 공격을 당했습니다. 아, 좀 당시에- 옛날이네요. 그렇죠. 네. 예. 당시에 한 대학생이 물놀이 도중에 상어에 물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적이 있고요. 예. 나머지는 모두 이 어민들이 작업 중에 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. 음. 보통은 이 키조개나 전복을 채취하던 중에 이 물속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상어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네. 뭐 다행히 상어의 공격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은데요. 네. 자, 그런데 문제는요. 앞으로 상어 출몰이 더 잦아질 수도 있다고요. 어. 맞습니다. 네,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상어의 서식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. 상어가 난류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올라가면 아. 이제 더 자주 발견이 되는 겁니다. 아. 이 지금 실제로 상어가 발견되는 시기도 좀 더 빨라지고 있고요. 예. 이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보통 상어가 이 5월쯤부터 이 남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네. 이때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면서 서해안의 먹잇감이 풍부해지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최근에는 동해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이 동해안에서 상어가 네. 발견이 예. 됐죠. 이렇게 동해안에서 상어가 발견되는 게 온난화로 인해서 동해안 수온이 올랐기 때문이다.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네. 그럼 지구 온난화가 해결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상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뭐 제주도의 경우처럼 상어가 해변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네. 일도 사실상 뭐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해외에서 실제로 상어가 이 무릎 정도 깊이가 되는 이 아주 해변까지 다가와서 발목을 물리는 그런 사고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. 예. 사실 이번 제주도의 경우는 상어가 굉장히 연안까지 온 경우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고요. 네. 예. 일부에서는 이 제주도 앞바다에 사는 남방 큰돌고래가 이 원래는 상어가 해변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 역할을 어. 해줬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이 남방 큰돌고래의 서식 환경이 변하지 않았나.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빈틈이 생기면서 상어가 어쩌다 보니 이제 연안까지 흘러 들어온 게 예.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상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뭐 일단은 빨리 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. 네, 도망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. 나가야죠. 네. 그렇다고 해서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시 아. 상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상어 공격을 할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침착하게 일단은 좀 거리를 멀리 띄우신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물 밖이라든가 뭐 배 위라든가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. 네. 이 어민들의 경우가 특히 위험한데 물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. 권고를 하고 예. 있고 또 이 저녁 시간이나 아주 이른 새벽 또는 뭐 밤 시간 이럴 때는 수영이나 잠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어가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지만 피부가 아주 거칠거든요. 방패 비늘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만일 그물에 걸려 죽은 상어를 발견한다고 해도 함부로 만지시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이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상어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네, 뭐 이번에 이 제주도에 상어가 출몰하면서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에 상어 퇴치기를 설치를 하겠다 퇴치기? 이렇게 네. 밝혔는데 이 상어 퇴치기가 그 상어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낸 기기입니다. 오. 그럼 이 상어가 이 전류를 느끼고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네. 이미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상어가 가끔씩 출몰을 하면서 네. 이런 장치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사람에는 뭐 문제가 네, 없는.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군요. 아니고요. 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 상어가 전류에 민감하다 보니까요. 네. 요즘에는 전자기장을 방출하는 상어 퇴치 밴드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개인용 휴대 장치도 있기 때문에 예. 뭐 다이빙을 하신다거나 해수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